이재명, 윤석열 양강 지속, 추미애 여권 3위 깜짝 등장. MBN이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 분석부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는 여전히 지속되나 봐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MBN과 매일경제가 같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양자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약 10%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저 그래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윤 전 총장은 43.8%,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34.1%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9.7%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네네. 오차 범위 밖의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MBN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지금 윤 전 총장이 앞서가요. 이걸 보는 라이벌 이재명 지사 측 반응이 좀 어떨까요? 네, 한판 빨리 붙어보자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의원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가장 큰 경쟁자로 꼽았는데요. 이재명 측이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띄우며 사실상 1대1 대결이라는 목소리를 낸 이유. 바로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경선 연기론을 잠재우는 동시에요. 외부에 적이 생겼다. 하나로 똘똘 뭉치자. 이런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시작과 함께 양측의 공방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승리 확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근데 김은미 기자, 네. 조금 전에 키워드를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 깜짝, 3위 깜짝 등장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추미애 장관 지지율이 얼마나 되길래 깜짝 등장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통상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누가 1위야만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뒤에 3위, 4위, 5위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보신 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여권의 대선 후보만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 지금 5.1%로 3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5%를 돌파했군요. 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 5%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었죠. 네. 네, 왜냐하면 대선은 전국 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최소한 5%는 나와야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의 장벽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쓰잖아요. 예, 그 마의 5%를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마의 5% 벽을 넘으면서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의 행보를 봤을 때 이 SNS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 전 장관 요즘에는 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NS 글을 정말 많이 올리는데 이 최근의 모습들 잠깐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정치 검찰 또는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다라는 것이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네, 지금 지지자들을 만나고 또 이임식에서 이제 했었던 저런 모습들, 발언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돌아와서 지금 보게 되니까 대선 주자 같기도 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공식 석상에서 요즘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NS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 전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이 장모가 10원 한 장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이 전언에 대해서 사익 침해가 아니라 공익 침해 사범을 비호하는 검은 양심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지지율 보면은 이 네.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장맹을 곧 깰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지지율에 반영이 돼서 좀 상승을 한 건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마의 5%를 깬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뭐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참 윤석열 전 총장과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나타나면 서로 상승합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결집도가 이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이 5% 아까 이제 김 기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때문에 가장 지금 자불안성인 게 바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럴 것 진영입니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 5%를 넘고 그 최소한 일단 3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 캠프의 지금 반응인데요.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조국의 시간이라는 조국 전 장관 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당연히 캠프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군들 중에서 딱히 친문의 후보라고 하기엔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광재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보다는 오히려 친노의 후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나머지 후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지할 곳이 없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측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을 앞세워서 본인의 지지도를 결집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상승세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민주당 말고 열린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쪽의 후보로 나오는 것도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뭐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다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후보로 나서서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지 민주당과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정책 입지를 좀 높이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조만간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출마 선언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내에서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할 것이냐. 이미 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쪽으로 다 이미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는 입지는 상당히 좀 약해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세가 좀 주춤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상승세를 잡은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연남동 그쪽에 가서 이제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렇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씩 이제 입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검찰 문제가 다시 또 부각이 되잖아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게요. 검찰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총장이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이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 경쟁이 후보들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계속 저런 주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 지금 뭐 추미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다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의 장점이나 당이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부에서도 빨리 지금 손을 끊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는 좀 더 빨리 선을 긋고 빨리 좀 미래 쪽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견해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요. 전개 진출 선언이 임박해서일까요? 이 과적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죠. 이동석 기자, 이 장모 관련해서 또 대응을 내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은요. 윤 전 총장 가족이 조국 전 장관보다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해 이성윤 검찰이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앞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총리는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과 동시에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윤 전 총장이 이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해명에 나설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정 기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죠.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지는데, 근데 이게 뭐 와전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해당 사건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거꾸로 거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보전받으려다가 일어난 일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와전이 된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정진석 의원과의 대화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 정 의원이 사건을 잘 모르길래 얘기가 나왔을 뿐이고 또 친구랑 식사 자리에서 한 사이인 간의 대화일 뿐이라면서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기자, 이 10원 한 장 발언 이렇게 뭐 와전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공세는 계속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요. 벌써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 유력 대선 후보가 도덕적 검증에 약한 것으로 비친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네. 또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이 10배 이상 뻔뻔하고 위선적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은 이 평생 살면서 남에게 10원짜리 한 장 피해주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라면서 이런 호언장담은 처음 본다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이게 지금 네. 조금 전에 이제 와전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진 않고 이거 측근이나 그 지인이나 이런 입을 주변인들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도 윤 전 총장이랑 직접적인 이 소통이 어렵고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변인 측근들을 통해서 지인 등을 통한 이런 이 보도 취재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말이라는 게 여러 사람을 좀 거치다가 보면은 과장이 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왜곡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전해지는 말입니다만 윤 전 총장이 뭔가 자신의 말이 와전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런저런 정책 제안을 해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네. 이게 내 제안에 동의했다라는 걸로 국회도에서 전파가 되는데 이게 참 난감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현재 딱히 공보 조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와전이 되고 심지어 뭐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된다고 해도 이걸 딱히 반박하는 이런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건 보면 뭐 와전이 되긴 하지만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족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포석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아마 이제 저는 뭐 이제 네거티브 또 아니면 검증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이제 정치권 입문이 이제 임박해지다 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윤 전 총장의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한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특히 장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의료보험 부당수급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네. 일단 3년을 검찰이 구형을 해서 그렇죠. 네. 오는 7월 2일 날 일단 이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장기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거의 1년 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윤 전 총장이 나올 경우에 바로 이 부분들을 대대적인 이제 공세를 하겠다는 게 이제 아마 여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들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해놓겠다. 지금 만약에 대응하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더 부풀려 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이 직접 나서서 특히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즉각 바로 대응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정치적인 사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지금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연락하고 하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발표를 해버리면 또 윤 전 총장 이야기로 지금 왜곡되는 이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만간 공보 조직을 일단 먼저 발족을 하고 그래서 언론 대응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조기 입당을 이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대대적인 공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일단 대응할 경우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기 입당을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게 난 이게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당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당 공조직이 일단 맡게 될 겁니다. 본인은 아마 이제 당의 일반 평당원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당에서 상임 고문으로 예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제 캠프가 짜려질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보다는 충분히 또 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또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제3자가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게 지금 정확한 이야기인지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았다는 이야기도 그만큼 어떤 결백한 걸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막 이제 여러 사람 입을 거치면서 말이 상당히 와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당에는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입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뭐 와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동석 기자, 하나만 좀 짚어보죠. 최근에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견제가 부쩍 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쯤 되면 대선 출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래요?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윤 전 총장의 백넘버 2번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일러스트를 직접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네네.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후 논란이 될 걸 감지했는지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습을 감춘 상황입니다. 삭제가 됐어요. 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행보 가능성에 그림을 올리면서 이렇게 비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수 언론과 진보 지식인들, 윤노남불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면서 윤비 어천가를 부를 뿐이라며 윤 전 총장의 대세론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까지 언급하면서 상당히 호감을 보였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에 기류가 조금 바뀌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은미 기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네.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면 네. 항상 하는 말 뭘까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 방송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관심 없어. 내가 못 알아. 난 전혀 관심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한데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인데 꽁트를 준비해봤는데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소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일어나다. 만약에 지금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쉽게 우리가 승리로 꺼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생전 정치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자 이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우리 당에는 후보가 없으니까 밖에서 누구를 하나 데려다가 하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당 외부에서 보이질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다른 야권 주자들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를 현재 주장하고 있어서 김 전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말을 계속해서 대선 주자를 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다. 이걸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100% 확신할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게 윤석열 총장 말하는 거냐? 맞다.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 네. 이런 박한 평가에도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조직 꾸리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는 건가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역시 주변인들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이 윤 전 총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대로 이 국민의 힘에 들어가서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주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따로 캠프를 꾸리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공조직으로 직접 경선을 치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공조직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공조직으로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죠. 이 국민 경선이라는 거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전제로 좀 보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3지대 세력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자금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었었죠.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선에서 네. 이런 사조직 캠프 없이 대선을 치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선 외곽 조직을 이제 생기다 보니까요. 이게 외곽 조직 만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불법적인 자금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녔고 이게 선거 이후에 후보한테도 사실 그 굉장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사실 그 수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실에 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수사를 그렇죠. 해봤기 수사를 하다 때문에.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정치권이란 게 어떤 거든지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개인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선을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람을 운용해야 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또 움직이는 게 돈이거든요. 밥값도 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쓰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밥을 사준다든지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3지대에 와서 좀 나오고 좀 판을 크게 벌려서 국민의힘도 거기에 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여당이 저렇게 지금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제 감시를 하면 이게 자칫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아예 본선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자원봉사 형태로서 일단 조직을 꾸리고 빨리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 조직 차원에서 후원회나 당 자금이나 이런 거를 쓰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대선을 끝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당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끝나고 다음에 대선 자금 문제. 맞아요. 이게 항상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걸 뻔히 아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을 정말 깨끗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후환이 없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 연일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